그 현실적으로 요양병원이 해주는 게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기 말에 버진이라는 것은 항암 치료를 안 하고 온 분들이 오면 처음부터 항암제가 선택이 돼가지고 체질에 맞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결과가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항암제를 막 써가지고 몸이 나빠진 상태에서 오면은 쉽게 말해서 자동차가 사고가 났는데 대파가 된 거예요. 대파. 크게 파쇄가 됐는데 그 사고 난 상태로 그대로 오면 잘 어떻게 추스려가지고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고친다고 이 약 쓰고 저 약 써가지고 만지작거리다가 보면은 더 나빠져요. 그래갖고 온 경우에는 치료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실은. 그래서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얘기 듣고 선생님 말도 참 타당한데 일단 병원 치료 한번 해보고 나중에 나빠지면 오겠습니다. 그러면 나빠지면 기회가 없는 거죠. 그때는 벌써 늦은 거예요. 처음부터 같이 치료를 하든지 체질에 맞게 해야 좋은 결과가 오죠. 이거는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사기말 환자가 오면은 손을 안 댄 경우에는 치료가 좀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적이 나오냐면은 암 환자가 항암제만 소위 우리 제일 중요한 게 케모죠. 근데 항암제만 맞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암 환자들은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폐렴 하나만 와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은 항생제나 뭐 소화제나 간장약이든 뭐 항우울증 약이든 수면제든 다 체질이 있습니다. 특히 당뇨와 고혈압. 제가 사상의학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좀 중한 케이스부터 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한의학이 물이 아니구나. 그냥 보약이 아니구나. 한의학이 치료의학이구나. 음? 지금 치료의학인 거를 입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케이스를 한번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양반에서 할 수 없는 치료도 한의학에서 하는구나. 다만 과학적 근거가 조금 부족하죠. 우리 서양 과학의 자로 볼 때는 한의학은 자연이 만들어 놓은 어떤 원리를 이해한 그 철학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점에서 문제가 있지만은 과학적 베이스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있는데 그걸 아직 연구가 안 돼서 안 밝힌 거죠. 그리고 특히 당뇨 혈압약이 암하고 직결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암이 걸리냐? 당뇨약과 혈압약이 체질에 안 맞으면 이것이 몸 안에서 탈수를 일으켜요. 탈수.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심장병을 한번 설명하면서 드리겠는데 저희 집에 오면 제일 먼저 환자들에게 있어서 당뇨약과 혈압약을 바꿔드립니다. 거기서부터 치료가 시작이 돼요. 자, 요거를 조금 이 환자 케이스 보기 전에 먼저 서두에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학약이 맞고 치료가 되더라도 근원적으로 당뇨약과 혈압약이 틀려버리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그죠? 그러다가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감염이 왔을 때 이런 약들이 틀려버리면은 특히 항생제 같은 게 잘 안 맞아버리면 거기서 치료가 안 되고 폐렴으로 사망을 합니다. 이 부분을 자 제가 암은 세포가
결국은 먹여 살리는 혈관이 많더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혈관이 생기더라. 암에 있는 이런 걸 일전에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생혈관, 네오바스큘라, 신생혈관이죠, 신생혈관. 암은 신생혈관이 자라서 생기더라. 그리고 신생혈관은 처음에 연구된 게 VEGF죠. 왜 암 환자에게 신생혈관이 생기냐? 바스큘라 에피세리얼 그로스 팩터, 에피더말 그로스 팩터. 혈관을 만들어내는 혈관 내피 성장 인자가 암 환자에게 높더라. 이게 표적 치료제의 시작이죠. 그리고 혈관 내피 성장 인자는 2019년도 제 블로그에 들어와 보시면 있습니다. 2019년도 노벨 생리학상에서 바로 하이폭시아, 저산소증이 바로 이 신생혈관을 유도하더라.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산소를 공급시키려고 많은 혈관을 만들었는데 과잉 영향이 가더라. 그래서 신생혈관의 시작은 바로 저산소증이다. 그럼 저산소는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운동 부족이고, 즉 폐가 오그라드는 거예요. 폐가 수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환자 운동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약만 갖고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운동은 안 하고 앉아가지고 약 먹고 좋아지면 사업에 신경을 써버려요. 그거 큰일 납니다. 폐가 운동을 하면 자꾸만 늘어나 버려요. 그래서 제가 암 환자들한테 저는 산에 가라 그러는 게, 산으로 오르면, 이렇게 오르면 힘들지만 지그재그로 오르면 폐활량이 커집니다. 첫날은 그동안 폐가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막 가슴이 압박이 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통증이 오지만, 그 다음날은 우리 몸은 밤사이에 신경계가 그쪽으로 일꾼을 더 보내. 이제까지는 10명 일꾼이 갔는데 오늘 산에 가니까 한 30명 정도의 일꾼을 보내야 일을 해. 근데 30명이 10명이 그 일을 대체하니까 10명이 굉장히 힘이 들겠죠. 그럼 이 힘이 든 게 고통이죠. 고통, 페인. 그죠? 하나의 고통으로 사람 몸에 인지가 돼버려요. 고통으로. 페인으로. 하지만 이 페인은 뇌로 하여금 우리 몸에 뭐를 하게 하냐면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야, 내일은 그쪽에 혈류를 좀 많이 보내봐. 어제 일을 해보니까 10명 갖고는 택도 없어. 내일은 30명을 보내버려. 그죠? 그러니까 오늘 다르게 내일 다르게 좀 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힘이 생긴다는 게 결국 폐활량이 늘어나고 폐가 벌어집니다. 가슴이. 그 가슴을 피셔야 돼요. 암 환자들은 반드시. 오그리고 있으면 안 돼요. 가슴을 피고 팔을 들고 저기 십자가처럼. 그죠? 가슴을 핀 상태로 뭐든지 해야지 이게 흉곽이 열려가지고 산소가 들어오지, 팔 내리고 앉아갖고 컴퓨터 하고 있으면 가슴이 다 오그라들어 버려요. 그게 하나는 운동이지만은 두 번째는 혈류량이에요. 혈액량. 우리 산소를 싫어하는 게 적혈구인데 결국은 우리 한의학에서는 혈행이라고 그러고, 혈행. 서양에서는 볼륨이죠. 혈액 볼륨. 근데 혈액을 이루는 대다수가 물이죠. 물. 수분. 그러니까 수분이 늘어나야 돼. 암 환자는 혈장량이 늘어나야 돼. 결국은 혈장량을 늘리는 게 문제예요. 혈장량을 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물 많이 마셔야 돼. 그리고 물을 마셨다고 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몸이 뜨거워야 돼. 겨울나무에 물 줘봐야 나무가 물 안 빨아들여요. 여름나무는 나무가
추우니까, 아니, 더우니까 물을 막 흡수를 해. 그래서 몸이 뜨겁게 아주 몸을 열내고 물을 마셔야 물이 들어와서 혈액량이 늘어나는데, 아까 제가 말하는 당뇨와 고혈압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혈압도 두 종류가 있어요. 자, 우리 몸이 제일 중요한 게 브레인이죠, 브레인. 네. 우리 국가가 세금이 잘 거치면 어떻게 돼요? 사람 몸은 6군데의 말초가 있어요. 손발, 그 다음에 머리,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생식기. 여자로 말하면 자궁이고 남자로 말하면은 우리 생식기죠. 그러면 우리가 혈류가 많을 때는 이 골고루 보냅니다. 말초까지. 혈류가 없을 때는 이 말초가 시들시들해져. 혈액이 부족해져. 그리고 손발은 저림증으로 나타나고 머리는 어지럽고 그죠? 이 자궁 쪽도 순환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병변이 생겨요. 그러면 자, 우리 뇌라는 건 한 2, 3분만 제일 중요한 게 뇌인데 한 2, 3분만 뇌세포가 산소 공급을 못 받아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뇌에서 허혈이 발생한다. 학문적으로 이스케미아. 혈류가 부족을 해버리면 뇌는 바로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를 보내서 주변 혈관으로 하여금 과수축을 시키고 심장으로 하여금 과수축을 시켜버려요. 압을 좀 높여라. 자, 국가의 세금이 많이 잘 거치면은 제주도, 경상도, 전라도 골고루 주죠. 근데 국가의 세금이 덜 거치니까 제주도 못 주고 경상도, 전라도 못 주고 여기 서울 근교만 쓰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혈액량이 줄어 있는 거를 우리가 하이퍼라고 그러면은 많다는 뜻이죠. 하이포라 그러면은 적다는 뜻이에요. 낮다. 이거 높다. 그러면 고혈압은 서양 말로 하이퍼텐션이죠. 하이퍼텐션. 근데 고혈압의 두 종류가 있어요. 바로 이게 체질입니다. 양인의 고혈압은 소디움 농도가 높기 때문에 양인은 민물고기예요. 소금물 배설을 시키지 못해. 그래서 소디움이 높다 보면 워터 볼륨이 늘어나 버려요. 혈장량이. 그래서 생기는 고혈압이 있는 반면에 음인들은 항상 소금 농도가 떨어져 버려요. 소변에 재보시면 염도계로 0.3, 0.5가 됩니다. 이 큰일 납니다. 소변 염도계를 사셔가지고 여러분들 한 0.9에서 1.1 정도를 유지시켜야 돼요. 적어도. 근데 소금 농도가 떨어지면 워터가 어떻게 돼요? 삼투압에 의해서 빠져나가 버려요. 제가 종종 강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삼투압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하느냐? 이거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시지만은 암 환자들이 다 알지는 못해요. 근데 암 환자들은 좀 전문적으로 이거를 이해하시면은 왜 짜게 먹어야 되고 왜 이런 거를 이해를 하셔야 따라갈 수가 있고 또 요새 젊은 분들은 워낙 인터넷 같은 걸 발달해서 독서력이 저희 때하고 다릅니다. 저희 때는 대학 졸업하고 나면 뭘 안 봤는데 요새는 다들 유튜브부터 시작해가지고 핸드폰 들고 보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굉장한 독서력들이 있어. 충분히 이런 얘기들을 해도 다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혈액량이 줄으면 하이퍼가 됩니다. 저혈압이 돼버려요. 근데 저혈압이 극도로 가면은 서양에서는 알도스테론 시스템이 움직여요. 신장에서 혈류가 줄어들면은 레닌 안지오텐신계가 움직여가지고 야, 더 이상 물을 배설시키지 마. 그러면서 알도스테론, 그러니까 안지오텐신 1, 2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안지오텐신 2가 결국은 몸 안에서
바소프레신이라는 항이뇨 호르몬을 만들고 또 한 가지는 알도스테론이라는 것을 자극을